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통의 시작은 상대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부터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번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자, 소중한 내 몸과 소통하는 방법 아모르바디에서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몸을 사랑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게스트로 한 분을 모셨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영화, 드라마에서 씬스틸러로 활약하는 명품 배우 이영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쌍천만 배우 이영란입니다. 쌍의 의미를 아시나요 혹시? 제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2개가 천만을 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쌍천만. 소개 좀 해주시죠.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 휘날리며. 제가 맞아요. 이제 국민 배우들을 안는 엄마였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파묘. 그렇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연출가이자 작가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영화제 심사위원까지 맡으셨는데 저 집행위원장도 해요. 집행위원장까지. 네. 아니, 너무 멋지세요. 아니, 어쩜 그렇게 바쁘게 지내세요? 그게 제 건강 비결이죠. 매일매일 꿈틀거린다. 사실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7학년이시라고요? 아니 어디서 그걸 보셨어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잘못 봤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동안이시고 이런 건강미를 갖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그 비법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에게도 어떤 건강 위기 같은 게 없었던 게 아니죠. 적신호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관리 열심히 했고 그래서 오늘 그 비결 함께 나누고 또 잘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서 왔죠. 이렇게 하셔놓고 나중에 웃음이 행복입니다. 뭐 이렇게 얼렁뚱땅 그러시는 거 안 아니죠?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파묘에서 그 멋진 그 춤을 봤거든요. 그거는 진짜 7학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4학년도 힘들어요. 네. 지금도 3시간씩 추는데요. 어머나. 오늘 진짜 건강 지식을 잔뜩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큽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모르바디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저희가 화두를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한 곡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르바디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죠. 화두부터죠. 오늘은 정말 짧고 아예 거의 힌트를 거의 다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니다.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는다고 잘잘잘 이겁니다. 자, 오늘의 화두 뭘까요? 내 두 다리? 두 다리? 지팡이가 하나냐 2개냐 이 얘기예요 지금. 2개 짚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산에 갈 때 꼭 2개 짚어야 되거든요. 네. 하나 짚는 거는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짚는 거란 말입니다. 관절이 약해서. 예. 오늘의 화두 공개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누가 지팡이를 짚을 것인가? 비슷했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제가 딱 알죠 무슨 이야기 하실지. 사실 관절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려지지 않아요. 10년 전쯤에 이 왼쪽 무릎에 물도 차고 좀 관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건강한 관절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그때 인식을 했죠. 맞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내 두 발로 걷지 못하고 관절이 망가지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에 의지한 채 살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릎 관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와 그리고 튼튼한 관절 만드는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도슨트가 몸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거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술가는 19세기 슈퍼스타,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원조 아이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음악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만나보시죠. 굉장히 많이 굉장히 들어갔는데. 친숙하실 거예요. 네. 화려한 격정과 폭발적인
이 음악성이 느껴지는 이 작품은 우리 피아노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이 프란츠 리스트의 대표곡인 헝가리 광시곡입니다. 이 리스트가 실력도 뛰어난데 거기에 더해 중년 시절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맞아요. 리즈 시절에는 더 대단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키도 커요. 그렇죠. 키가 당시 185cm. 그 당시에요? 그때 당시 185cm의 저 몸매 보세요. 그는 낭만주의의 대표 주자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보통 많은 분들은 위대한 천재 쇼팽의 라이벌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두 사람이 활동했던 때에는요, 리스트가 훨씬 더 유명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예술가였습니다. 당시에? 혹자들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의 이름은 곧 하나의 신화이다. 보통 예술가분들이 특히 음악하시는 분들 유학 끝나고 귀국하시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독주. 그렇죠. 독주회. 예. 지금의 독주회, 이런 리사이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거리에 이 남자가 쇼맨십도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리스트가 왼손을 싹 들어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피아노 위쪽으로 뭐가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나요? 네, 뭐가 막 저 뭐예요? 던져. 환호. 나비가 아닙니다. 이게 하트입니다. 지금 리스트의 음악적 영광, 그의 사랑이 지금 관객들을 향해서 쫙 퍼져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 환호와 사랑을 맞이한 여성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 부분 보시면은요, 실신하신 분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의 초기 작품인 초절기조 연습곡이라든지 아니면 헝가리 광시곡과도 같은 작품들은요, 이게 굉장히 리듬이 빠릅니다. 그쵸. 리스트가 젊은 날 이렇게 빠르고 손가락을 혹사시키는 연주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노년기에 이르러서 리스트에게는 한 가지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 네,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엄청난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리스트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한 번 한 번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실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기교 대신 오히려 고요하고 깊은 사색이 담긴 연주로 사람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죠. 잠깐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 어떤가요? 아니, 이야기를 듣고 들어서 그런지 뭔가 진짜 감정이 느껴져요. 그렇죠. 손가락을 덜 움직였지만 그의 음악은 마음과 영혼의 울림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인상주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깊은 영감을 전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사실 손가락은 생명과도 같은 거 맞아요.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저한테 생겼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또 예술로 바꿨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존경심이 드네요. 리스트가 손가락 관절염이 왔을 때 얼마나 상심했을지. 제가 지금 허리 아파서 못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제 3천만 배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손가락 관절 통증의 흔적을 음악뿐 아니라 명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너스의 모습 가운데 조금은 수상한 곳이 한 군데가 보여집니다. 바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요? 오! 그렇네. 손가락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굽어 있는 모습을 그렇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미묘하게 부풀어 있는 것도 오. 확인해 볼 수가 그러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학계에서는 지금 이게 단순한 화가의 실수가 아니라 모델을 섰던 사람이 이 류마티즈 관절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완벽한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비너스도 류마티즘 관절염에서 완벽히 해방될 수는 없었다라는 재미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아니, 합니다. 비너스가 지금 탄생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요.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탄생하는. 아니 참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게 예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비너스는 류마티스고요. 그렇죠? 그리고 리스트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두 관절염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리스트의 퇴행성 관절염은 쉽게 말하면 손가락 안쪽 연골이 점점 닳아서 없어지는 병이에요.
주로 손가락 끝마디나 중간마디에 생기고요.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잡을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노화와 반복 사용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면역 체계가 손가락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손목이나 손가락 작은 관절에서 염증이 시작되고 양쪽 손이요 대칭적으로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 특히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잘 펴지지 않는 이런 조조강직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쉬어도 통증이 계속될 수도 있고 붓거나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 분명히 멀쩡하다가 50대가 넘어가면서 손끝이 아파갖고 병뚜껑도 못 다시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 손을 쓸 때마다 계속 통증이 느껴진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숟가락도 들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많은 활동을 멈추게 하는데, 그런데 신체의 특정 부위의 고통을 오히려 이 창작의 원동력으로 바꾼 전설적인 할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오, 잘생겼네요. 예. 이분이 라이오넬 베리모라고 당대 할리우드의 명배우 집안인 베리모 가문 출신의 배우입니다. 전성기 연기가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If Your Honor, please, Mr. Ash is ready to go ahead with the case immediately. The execution has called me a 저분이요. 중요하시다. 멋있다. matter of opinion. But this is far from being a playground.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웅장한 목소리와 역동적인 몸짓 그리고 강렬한 카리스마가 스크린을 꽉 채우는 이 배우. 그 라이오넬의 화려한 전성기 뒤에는요 치명적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92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관절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38년도에 골반이 골절이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당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요, 라이오넬은 촬영장에서 늘 통증과 싸웠다라는 그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배우한테 몸의 움직임이 그게 연기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한이 돼버린.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라이오넬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지금 저분 앉아 보세요. 계시는 저분, 분이신 거죠? 저분 앉아 네. 계신 저분. 저분 뒤에 저게 뭡니까? 저게 휠체어예요. 어머. 의자 모양이었어서 몰랐는데 휠체어네요. 예. 참 놀라운 것은 이 라이오넬이라는 그 배우는 휠체어에 앉아서밖에 연기를 못해요. 육체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앉아있는 연기만으로도 인물의 내면과 감정을 완벽히 전달하는 이런 연기. 골반은 계속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제한되었지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통 그 자체가 연기의 장애물이 아니라 연기의 확장된 영역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위대한 배우였습니다. 진짜 대단한 톤이다. 근데 얼굴이 되게 낯이고요. 이분 가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드루 베리모 그렇죠. 있어요. 이분의 남동생의 손녀가 드루 베리모. 그 가문인 거죠? 가문이 다 네. 배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놀랐던 게 이 골반 골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앉기도 힘드니까. 네, 근데 저렇게 끝까지 연기를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대단한 대단하신 투혼이라는 분이에요. 생각이 드는 게 그 육체의 고통을 예술로 만든다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양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쩌릿하고 쑤신다, 욱신거린다, 화끈거린다 이런 경미한 증상부터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는 것과 같다 또는 칼로 도려내는 이런 통증이 계속된다는 등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통증이 24시간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다는 게 또 문제죠. 그리고 이제 약을 평상시에 계속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이 통증을 완화할 뿐이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또 이 관절염 환자의 84.4%는 이 극심한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도 호소를 하고요. 이런 통증 때문에 심하게는 자살 충동 위험이요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관절 통증이 언제가 돼도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이 고령 인구가 늘어가는 시대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노후를 고립시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대두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오늘 관련된 사연 하나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늦은 밤 12시 18분 이 노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이런 말을 다그시 전했었다라고 해요. 강도를 하러 왔으니 500엔을 내놔라. 좀 황당했던지 이 점원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좀 이렇게 몸을 좀 살펴봤더니 상의 안쪽 주머니에 6cm가량의 과도가 들어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것도 남을 좀 해할까 봐 걱정이 되셨던지 박스 테이프로 싹 감싼 상태로 이걸 들고 오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 자체가 남을 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5만 엔도 아니고 500엔이면 우리 그러니까. 돈으로 5,000원 돈인데. 예. 많은 일본인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난 이후에는 야, 이거 혹시 이 노인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병원처럼 보이지만 여성 교도소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까?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밥도 잘 먹여주지, 운동도 시켜주고. 그렇죠. 관절염을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이 지팡이를 짚거나 이 보행 보조기 없이는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결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보행 장애 자체가 이 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관련된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바뀐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에서 허둥대는 어르신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여기 노인들 보면은 막 미처 못 가. 내가 뭐 어떤 때는 막 같이 막 모시고 간 적도 있거든. 깜빡깜빡하니까 그냥 밀고 들어오니 그게 제일 위험하더라고. 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행 속도가 느려진 고령자들 같은 경우 신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교통사고에 더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5.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을 확인해 봤더니 6.8명이라고 합니다. 2배가 넘네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면 사실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 오늘의 화두가 누가 지팡이를 짚을 것인가잖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관절 건강을 잘 지켜서 이 노후의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왜 무릎 관절은 망가지는 걸까? 약사님? 네, 지금부터 자세하게 제가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를 보면 허벅지 뼈의 끝에는 관절 연골이 있고요. 또 정강이 뼈 끝에는 반월상 연골이 있어서 이 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 체중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연골의 몫이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은 뼈를 둘러싸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고 뼈끼리 마찰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연골은 뼈끼리 마찰이 거의 없어서 뼈가 쉽게 닳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연골의 두께가 3m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얇아요. 네. 되게 얇아요. 소모성이라서 한 번 닳잖아요. 그러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연골을 평생 써야 된다는 거죠? 네, 평생 쓰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 연골이 닳거나 염증으로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파요. 내 연골 같아요. 떨어진 거 봐. 연골 떨어진 거 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갈았잖아요, 다. 어머나. 이렇게 생긴 연골의 상처는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고 흔히 우리가 뼈가시라고 불리는 골극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뼈가시는 관절 주변을 불규칙하게 자라나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를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연골 조각이 관절 사이에 끼잖아요. 움직일 때 멀쩡했던 다른 부위까지 함께 당겨져서 신경을 또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에서 관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활유 같은 관절액인 활액을 또 과도하게 분비를 하고요. 결국에 관절에 선생님께서 있었던 그 물이 차게 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은 이처럼 통증과 염증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연골이 3m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3mm의 연골을 지키지 못하면 관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달걀을 관절 그 위에 하얀 스펀지를 우리가 연골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상 연골에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멀쩡하네요. 그죠? 뭔가 보호를 받는 느낌이 되게 들죠? 완충이 되는. 네. 정상 연골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 관절을 보호해서 무릎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죠. 이번에는 손상되어 얇아진 연골에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딱 봐도 깨졌다. 계란 달걀이 어떻게 됐어요? 뭐 다 깨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으스러졌어.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요. 관절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관절이 더 쉽게 손상이 되고 통증과 염증도 훨씬 잘 생기게 되는 거죠. 조물주한테 전 좀 섭섭해. 아니 이왕 거 뭐 평생 써야 되는 거 줄 거면 그렇죠. 그 연골 중요한 거 이렇게 좀 두껍고 조그맣게. 튼튼하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만들어주는 거 이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박해. 신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아 그럴 수 있네. 네. 아니 그런데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게 연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상태를 오랫동안 또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한 분은 50대 나이에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지금 90대 초반의 연세인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건강한 무릎을 자랑합니다. 무릎의 운명이 극과 극인 이 두 사람, 누구일까요? 자, 바로 전 세계를 웃긴 코미디 드라마의 여왕 소피아 베르가라와 한국 의료계의 살아있는 역사 이기려 가천대 총장입니다. 이 소피아 베르가라는 20년 가까이 최고 인기 시트콤이었죠. 모던 패밀리를 이끌면서 골든글로브상, 에미상 후보에 수차례 올랐던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스타이죠. 화려한 커리어와 자기관리가 무색하게도 연골의 퇴행이 그녀에게 예외 없이 찾아왔어요. 2024년, 2025년 두 번의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에 극심한 통증이 나오는데 재활을 하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근데 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활을 한다니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겹고 몸은 더 빠르게 노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려 총장님 보세요. 90대가 넘은 나이에도 병원과 대학을 진두지휘하면서 매일 쉬지 않고 활동을 하는데요. 신체 나이가 50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분의 무릎이 얼마나 건강한지 짐작가지 않으십니까? 이기려 총장의 건강 비결을 살펴보면요. 매일 아침 스트레칭하고 요가를 해서 유연성을 유지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기를 실천을 해서 몸무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이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후를 좌우하는 튼튼한 두 무릎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이기려 총장님은 뱀파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릎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꾸준한 관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민지연 약사님, 이 100세까지 튼튼한 무릎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그건 바로 연골의 핵심 성분인 콘드로이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콘드로이친. 네, 콘드로이친은 관절 연골과 결합 조직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성분으로 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서 이 연골의 마모를 막고요. 외부 충격을 완화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게다가 우리 몸의 대부분 기관은 혈액을 통해서 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는데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 주변을 둘러싼 활액이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콘드로이친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가지고요. 이 활액 속의 수분과 영양분을 연골 안으로 흡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 연골은 압력을 받으면 물을 머금는 스펀지를 누를 때처럼 활액으로 연골 내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요. 원 상태가 될 때 활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골 내 콘드로이친이 감소를 하잖아요. 이런 연골 내의 노폐물의 배출과 이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관절염이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체내 콘드로이친의 양은 20대 때 정점을 찍은 후에 40대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을 하고요. 70대 때는 거의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콘드로이친이 줄어드니까 누구도 관절염에서 자유롭지 못하겠네요. 통계를 보면요. 30세까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안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40대가 되면은 30대의 4배 이상으로 확 늘어나요. 60대에는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지속되는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막으려면 이 젊다고 안심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무릎 관절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누가 지팡이를 짚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영란 씨에게 더욱더 궁금한 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 관절 건강 어떠십니까? 아모르바디에 왜 초대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관절 통증도 전혀 없고 건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죠. 아모르바디약의 관절을 지키고 있는 이영란 씨의 건강 철학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네, 일어났네요. 아, 먼저. 초부터, 향초부터. 향초. 그 하루는 온전히 그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꽤 경건한 마음으로 그 하루를 지내고 싶어요. 일상적으로 너무 격한 움직임을 하면 특히 관절에 영향을 줄까 봐서 관절도 서서히 풀어주고 제 몸과 마음도 서서히 깨어나게 하는 그런 저만의 의식이랍니다. 젊어지는 티벳 요가라고. 저희 이제 젊어지는 티벳 요가라고 몇 동작을 해요. 예.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아, 시기 네. 방향으로. 스트레칭이랑 요가가 저만큼. 와. 한 80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해오고는 있는데 제가 5살 때 한국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한국춤이 무릎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에 대해서만 아주 자신 있었죠. 뭐 그 이후에 현대무용, 발레도 뭐 다 공부를 했지만 근데 왜 50대 중반 그 갱년기 지나면서부터는 저한테도 그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왼쪽 무릎 여기가 뻣뻣한 게 물이 찬 거였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잘 굽혀지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무릎이 뭐 시큰거린다, 쑤신다. 야, 이거 초반에 잡아야 된다. 초반에 열심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무릎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아니,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저 요가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이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제가 관리한 덕분인 것 같은데요. 요가 후에 또 티를 따뜻하게 몸을. 예.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눈빛 연기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이제 스트레칭하고 요가 후에 아보카도. 좋은 거 다 드신다. 예. 벌써 딱 맛있겠다. 마녀의 그 어떤 술법처럼 효과가 좋거든요. 이게 아보카도, 토마토, 양배추 이런 걸 넣고 푹 익히는 건데 채소 안에는 항산화 성분이 충분해서 관절염증 관리하는 데 아주 좋거든요. 그 생야채 먹으려면
오래 씹어야 되고 또 딱딱하기도 해요. 아주 푹 익혀서 아주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게. 여기에다가 바로 가망이 섞인 카레를, 카레가루를 조금 넣고 넣어서 와, 냄새 좋네. 오늘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푹푹 끓이면 되니까. 사실. 아침으로는 최고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모든 영양소 없고. 다 들어가 있고. 자극이 없고. 오늘 점심에 컵라면에 도시락을 먹은 제 몸에게 사과를 하는. 나도 같은 걸 먹은 건데. 하나하나마다 맛도 다 다르고 하나하나가 다 내 염증을 치료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귀하죠. 옛날에는 과자 좋아하고 뭐 식사가 좀 불규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조금 붙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몸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아무래도 무릎에 하중이 가니까 그때부터 정말 신경 쓰고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이거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고 해요. 관절 연골 보호해주고 그리고 체내 흡수도 아주 더 잘 된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먹어서 그런지 진짜 먹은 후에는 관절 통증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아침에도 관절이 아주 유연하게 잘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와. 예. 야. 아니, 관절 통증이 있으셨던 분 맞아요? 저도 요가를 하기 때문에 저 동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아니, 무릎 진짜 튼튼하신 아니 것 몇 같아요. 해 전에 물 빼셨다면서요, 물에서. 워낙 활동적이라서 몸 쓰는 거 좋아했죠. 관절의 유연성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요가가 저충격 운동으로 최고라는 최고예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관절에 부담을 안 주면서 그 굳어진 관절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잡아주고 무릎 가동 범위는 넓혀주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관절이 튼튼하고 관리를 잘해도요, 그 완경기를 넘어서니까 무릎도 쑤시고 시큰거리고. 근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관절 연골 튼튼하게 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먹었더니 관절 통증 사라져서 도움 많이 받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무릎 그 건강을 위해서 콘드로이친 먹는 분들이 주위에 되게 많은데 민전 약사님,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이 콘드로이친을 보충할 수 있는 여러 식품이 주목받고 있고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철갑상어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입니다. 철갑상어는 1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했던 고생대 생물로 딱딱한 뼈로 이루어진 경골 어류에 속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철갑상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사실 한 가지 호기심 때문이었는데요. 사람은 40년만 지나도 관절이 닳기 시작을 하고 20년을 사는 포유류도 관절염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150년을 사는 철갑상어는 왜 연골이 퇴화하지 않을까? 이런 이유가 뭔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그 이유는요. 이 철갑상어의 풍부한 육형 콘드로이친 덕분입니다. 연골에 존재하는 콘드로이친은 크게 4형이랑 6형으로 나뉘는데요. 갓난아이의 몸은 성인보다 더 많은 수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뼈들은 아직 석회화가 덜 된 연골 조직을 포함하고 있어서 성인의 뼈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이러한 연골이 점차 단단한 뼈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골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4형 콘드로이친입니다. 반대로 6형 콘드로이친은 주로 성인의 관절 연골에 존재합니다. 연골의 가장 바깥층에 자리하면서 연골 세포의 증식을 돕고요. 또 탄성 유지, 손상의 방지, 손상된 연골의 재생 보조까지 담당을 해서 이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사실 핵심 성분인 거죠.
연골 재생을 도와준다고요? 연골은 아까 한 재생 번 안 다르면 된다고. 회복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연골을 이제 소모성 조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연골은 일정 수준의 이 재생 능력을 갖춘 조직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사고로 무릎을 다치거나 직업적으로 무릎을 많이 쓰지 않는 이상 연골은 쉽게 닳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육형 콘드로이친이 풍부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육형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면 이 재생 능력을 잃고요. 연골이 점점 마모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 건강한 성인 연골에는 90%가 육형 콘드로이친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근데 70대 연골 속의 육형 콘드로이친은 20대에 비해서 약 48% 정도. 관절염 4기에는 1기에 비해서 육형 콘드로이친이 약 6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그 포유류의 연골에 그 4형 콘드로이친이 많거든요. 철갑상어 연골에는 육형 콘드로이친 비율이 높습니다. 결국 육형 콘드로이친이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육형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이루는 그 아미노산의 구성 자체도요, 사람과 쌍둥이처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 말은 곧 사람 몸에 자연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정상 연골은 표면이 매끄러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발병하잖아요. 그럼 염증 물질에 의해서 연골 세포가 파괴되어 연골 균열이 발생을 하고 연골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네, 이럴 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균형적으로. 네, 매끄러워졌죠.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관절염으로 울퉁불퉁해진 연골 표면이 매끄럽게 완화가 되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요,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절반이나 줄어들어요, 통증 자체가.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은 관절염에 걸린 동물에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키니까 연골 세포의 생존력이 3배 이상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염증성 물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무려 40%나. 염증 물질이 40% 정도 감소하면 통증도 줄어들고 연골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자, 이영란 씨가 관절 건강을 정말 잘 지키고 계셨다라는 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확인이 되는데 또 다른 아모르바디 철학은 어떤 게 있을지 일상을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뒷산. 아니 제대로 그냥 신고 나오셨는데요, 운동하시려고? 제가 50대 아마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등산학교를 들어갔어요. 제일 세다고 하는 암벽, 빙벽 그 등반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뭐 네팔, 티벳 이런 데도 다 갔다 왔고, 물론 우리나라 설악산, 한라산. 아유. 아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버렸네. 엄청 가볍게 걸으신다. 지금은 뭐 너무 말짱해요. 저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근데 옛날에 제가 그 왼쪽에 무릎에 물도 차고 좀 그랬을 때는 야, 이제 나는 이제 산을 못 가는구나. 그리고 막 몸도 사리고 이랬는데 꾸준히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자, 이렇게 앞꿈치도 있고, 앞꿈치. 아,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내려올 때랑 다르게 관절 건강 위해서. 예. 이런 길도 재밌지 않아요? 예. 잠깐만 쉬었다 가실까요? 저기 올라가면 한강이. 오, 아름다워라. 멋있다. 보여요, 한강이. 어머. 쉬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무예 수련. 여기서 이러시면. 무예 수련을 하시네. 어머머머머머. 우리 전통 무예 동작들인데요. 제가 무예를 한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무예 동작은 생각, 마음, 몸의 일치를 도와주는 데 가장 효율적인 동작이에요. 하중이 밑으로 주로 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이 무릎 관절 힘을 키우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죠. 확실히 한국 무용 하셔가지고 성이 다르신 것 같아요. 무협 사극 하시면 너무 잘 어울리시겠는데요? 그러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곧 할 겁니다. 좀 움직이고 났더니 출출해요. 도시락을 싸가셨어요? 간식. 틀어졌겠다. 이쁘게 쌌어. 몸을 또 움직이셨으니까. 이거 집에서 야채 찐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쪘어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탁탁 잘라가지고요. 전자레인지에 5분만 물 밑에 깔고 돌리면 돼요. 그리고 끝내서 따뜻할 때 올리브유 살짝 뿌리면. 특히 이런 채소는요, 항산화 성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 염증을 없애는데 아주 직방이에요. 뭐 드시는 거예요? 뭐 아실 텐데 아까 왜 제가 먹었던 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 제가 무릎이 안 좋을 때 물이 차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염증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아주 염증 진짜 잘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이 차는 증상도 요즘은 거의 없어요. 네, 그때 이후로 열심히 먹었으니까. 또 관절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걷는 것도 수월하고 산 올라오는 그 보행 속도도 빨리 가고 있지.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 내 영혼, 생각, 마음, 내 전 존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되겠죠. 진짜 자연과 한 몸이 되어서 그 무예를 하는 모습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영화에서도 보시게 될 거예요. 진짜로. 연기를 하면서 연기자들은 항상 이렇게 신체 훈련을 하거든요. 대충 하면은 승이 안 차서 그래서 몸을 너무 많이 쓰면 관절이 빨리 망가진다고 하는데 그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먹으면서 해오니까 아직은 거뜬합니다. 이영란 씨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죠? 뭐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네, 실제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 콘드로이친이 감소하면 연골이 빠르게 마모가 되고 연골 탄력과 기능이 점차 감소를 하는데요. 이는 관절 사이 간격, 즉 너비를 감소하게 하고 결국 뼈와 뼈가 맞닿아 통증과 염증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만 6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결과 관절 간격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군은 관절 사이 간격이 줄어든 반면에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군은 관절 간격의 감소가 지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절 너비가 유지되면 이 통증이나 염증 걱정도 덜 수 있겠네요. 네. 콘드로이친 자체가 또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관절 통증이 있는 45살 이상의 127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다음에 경과를 지켜봤더니 42일 만에 통증이 줄었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무려 45% 정도 감소됐다고 뭐 거의 절반 가까이나 감소했는데요. 통증 없어지면 뭐 걷는 거, 활동하는 거 아무 문제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관련 연구를 보면 이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콘드로이친을 6개월간 섭취시켰더니 통증이 감소를 하면서 20m를 걷는 것도 섭취 전보다 유의미하게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궁금한데 가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손가락이 막 뻣뻣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콘드로이친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우선 관절 경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전 관절 경직 시간이 감소를 해서 관절 불편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손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 평가 점수가요.
대조군 대비 감소를 했고 손 관절 기능 평가 점수도요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너무 많던데요, 종류가? 고르는 방법 같은 것 좀 있나요? 네, 또 흡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자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콘드로이친은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고 염증 유발 물질과 활성산소 제거 능력도 더 뛰어난 편인데요. 실제 연구에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포유류나 일반 어류 콘드로이친보다 분자 크기가 작아서요. 항산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제가 아주 제대로 잘 골랐죠.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더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영란 씨의 관절 건강을 위한 아모르바디 철학을 저희가 함께 배워봤는데요. 자, 아모르바디 토커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는 철갑상어를 먹을 때 캐비어를 먹는 게 아니라 콘드로이친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는 관리한 분과 아닌 분의 차이가 너무 연세가 드실수록 더 갭이 커지는 것 같아서 진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한 번 더 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영란 씨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모르바디, 이 몸은 다 관절로 이루어졌어요.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 내 관절을 사랑하는 것이고 관절은 또 즉 내 몸 그 자체죠. 내 몸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내 세상을 사랑한다입니다. 오. 앞으로도 이영란 씨의 아모르바디한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 더 유익한 아모르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hannel A